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기분 좋은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윤선현 정리 컨설턴트의 책이고요. 어디서 나왔냐면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제목만 봐도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책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리 책은 본 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 책 말고도요. 지금 집에 있는 책이 뭐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못 찾았어요. 이게. 일단 책 좀 보셨다는 분 누구나 아는 이렇게 청소력 책 실전하고 청소력 기본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정리의 기술까지 있고 못해도 한 대여섯 권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력의 책을 제가 보고 나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컵은 다 꺼내서 컵이랑 컵이 없어질 때까지 다 먹고 나서 더 이상 물 먹을 컵이 없을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불 정리를 잘 안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일어나서 자고 또 들어오니까 굳이 왜 이불 정리를 해야 하고 안 했는데 이불을 좀 제대로 잠자리 정리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꼭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싱크대 그 아래에 있는 배수구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집안일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금방 더러워지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청소력에 나왔던 가장 큰 강력한 문구 누구나 아시는 이 뒤가 더 중요해요.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우리가 큰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청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막 들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갑자기 이 사람 실연을 당했어. 뭐 파산을 맞아서 그러면 집에 뭐 라면 국물에 뭐 소주병에 이불에 옷에 팍 널려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잘 되려면 청소를 일단 열심히 해야 되고 청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청소력 책들을 보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 책이 뭐냐면 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조금 풍수지리적으로 이거 서양 여자분이 쓰신 책인데 동양이 좀 풍수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직접 풍수지리학적으로 뭐 거실은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뭐 지금도 제가 2년째 봤던 책인데 다 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빈 박스는 버리는 게 좋고 그다음에 머리맡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실 입구 쪽은 뭐 청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강박지처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바로 치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쓰레기를 모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블로그 이웃으로 더 비움 랩 여러분 꼭 검색해 보세요. 정리 여왕 토끼네라는 그 블로그 이웃이 있는데 이분도 정리 쪽으로 많이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그분 도움을 받아서 하루에 하나씩 비움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서랍 하나 열어서 지저분한 것들 안 쓰는 것들은 홀가분하게 버리는 것. 그 버리는 게 그 물건에 대한 집착, 그 물건에 대한 추억 때문에 못 버리는 거지. 이건 이미 다 저한테 필요가 없는 건 줄 알면서도. 또는, 이거 나중에 또 쓸 텐데, 그때 필요하면 어떡해? 라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1년 동안 안 쓰면 그 물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요즘 비움을 하면서 느꼈고, 블로그에는 못 올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옷이나, 아니면 신발 중고나를 팔거나, 옷을 팔거나, 아니면 또 집에 뭐 서랍 하나를 청소하고 또는 냉장고 제가 이번에 딱 한 칸씩 정리를 했어요.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에 음식물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찝찝한데 또 하나씩 사진을 찍어놔서 이렇게 되게 정리하면 홀가분한 것을 왜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책을 보고 있다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어떤 강의를 통해서 윤선현 정리 컨설턴트를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책을 보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 단순히 우리 지금까지는 정리 정돈 비움이 중요해. 삶이 그래야지 뭐 되게 윤택해져라고 했지만 이걸 조금 더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부자가 된다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읽은 부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윤선혁 컨설턴트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죠. 베리굿 정리 컨설턴트 대표이고요. 현재도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가 어디냐면
정리력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100일 미션, 며칠 미션 해서 이게 비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버리기에는 뭔가 조금 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정리가 필요해, 같이 하고 싶어 하시면 꼭 정리력 카페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를 들어보니까 말도 되게 서근서근하게 잘하시고, 그 아마 프랭클린 다이어리에서 영업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강의도, 그다음에 그 준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 강의자가,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책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께 나눠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부자가 되나요, 여러분?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버리는데 돈이 될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이제 안 입는 옷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 분명히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는데, 근데 제가 한두 번 입고 안 입어요. 입을 때마다 뭔가 불쾌함, 아니 또 나랑 어울리지 않음, 그다음에 뭔가 답답해. 그러면 그 옷은 저랑 맞지 않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걸어만 놓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디핑크의 유니클로 옷인데, 한두 번 입었더니 뭐 배도 불룩 나와 있는 것 같고, 제가 허리가 긴데 그 허리가 짧아서 되게 옷 매무새가 안 예뻐서 입을 때마다 이거 입지 말아야지 하는데 버리지는 못하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어떡하지? 더 불편해지는 진실, 불편해지는 관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옷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 사진 한 장 딱 찍어 놓고 예쁘게 해서 놔뒀어요. 왜냐면 이제 고향에 있는 제 이제 언니나 조카 주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정리는 뭐냐면, 윤서원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무엇을 버릴까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나한테 무엇을 내가 가져갈지만 결정하는 게 더 쉽다고 해요. 왜냐면 그런 이분 정리 그 컨설턴트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내년에 입을 것 같아, 이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살 빼면 입을래요, 이거는 누가 준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지만, 그 추억은 이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하면서, 이거 필요할까? 필요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날 때는 있어요, 버리고 나서. 그렇지만 그거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쇼핑을 저는 과소비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사진 않는데, 옷 하나를 살 때 먼저 가서 본 다음에, 내가 이거 사면은 집에 똑같은 옷이 있나? 아니면 이것을 내가 가져오면 집에 있는 어떤 한 가지를 더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나? 버릴 옷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게 있으면 안 샀어요. 그리고 이쁜 게 있으면 찜해놓고 다시 집에 와서 그런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봅니다. 보고 나서 없으면 사고, 비슷꼬름한 게 있으면 안 사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1년 사이에 그 옷을 사는 게 많이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같은 옷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책도요, 누가 좋다고 해서 막 사다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장에 같은 책이 몇 권씩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비블리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책 사진만 찍어도 그 책장에 들어가요. 자, 그 어플로 책이 쫙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어떤 책을 사려고 할 때 먼저 그 비블리 통해서 우리 집 책에 이게 있었나 없었나 검색해보고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버리면서 내가 집에 어떤 옷이 있고 어떤 책이 있는지 소비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신선했던 정리책에서 어떤 게 뭐가 있었냐면, 냉장고 정리하기 또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실무적, 생활에 좋은 실용적, 다들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었고요. 단순히 이런 재테크 측면에, 그러니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예전 그 윤찬현 작가님 책, 이것도 제가 하루 15분 책도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그거 제가 사인을 못 받았는데, 또 찾으려니까 안 나왔네. 그 책도 제가 하루 15분 정리한 책에서도, 거기는 이제 시간, 공간, 인맥관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재테크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단순히 그냥
월급의 10% 저축해 뭐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일단 저축을 하기 전에 세뇌하는 것들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어떻게 지출 습관이 되고 있는지 재테크 측면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조금 그 돈 관리 안 되신 분들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목차가 부자가 되려면 정리부터 해라. 차곡차곡 부자가 되는 정리법. 부자처럼 우아하게 삶을 유지하려면 이것만 봐도 내가 굳이 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하려고 해도 일단 한 걸음을 떼야 되는 것처럼 지금 2017년도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꼭 이때쯤 되면 저희 재테크 책 하나씩은 보고 내가 올해 또 연말정산 하면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 내년에 왜 나 이렇게 돈 많이 썼지? 라고 하시지 말고, 이제 내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책 읽어보시고, 주변에 잡다한 것들 하나씩 좀 버려보시면, 처음에 버릴 때 되게 힘들어요. 되게 내 자식 같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솔직히 눈에 더 떠나면, 사람도 똑같지만 이게, 이거 없어도 사는 거 되게 마음이 홀가분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옷 지금 계속 하나씩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발도 신는 것만 신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도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옷이 옷장에 아무리 100개가 있어도 그중에 딱 20%만 입어요, 저희. 입는 옷만 또 입게 되지 한두 번 입어서 불편한 옷은 안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책도 저도 지금 책이 이쪽 말고도 앞쪽에도 좀 3칸 정도 있는데 책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책은 좀 저한테도 저도 자식 같은 존재이긴 한데 딱 내가 가져가야 될 그런 베스트 말고는 다른 부분은 이제 제가 지저분하게 봤기 때문에 스캔을 해서 업로드를 시키든지 아니면 버릴 부분을 버려서 조금 더 라이트한 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의 가장 좋은 점은 돈보다는 내 정신이 맑아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책에 화장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청소하고 있고 샤워할 때마다 지저분해지면 머리카락이라도 꼭 예전에는 머리카락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걔가 털뭉치처럼 돼도 이렇게 상관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청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씩 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바로바로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간 활용 너무 꽉꽉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책도 보면 막 되게 정신사납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올해 4월 달에 한번 중고나라에 팔 건 팔고 한번 정리를 했었고 지금 남은 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이 중에서도 안 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애착을 못 대고 있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중고나라에 팔면 그것도 저한테 소득이 몇천 원씩 나오니까 그것도 부자가 되는 한 비결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도 받았었어요. 사인 작가님. 구절 하나 나눠야 되니까 잠시만요.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은 손실로 남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처리하거나 번복하지 않고 고수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물건을 쓰지도 못하고 처분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한다. 정류장에서 40분이나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지 않을 때 여태껏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면서 어머 이건 안 해?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여태 내가 잘못했던 부분 확실히 인정을 하고 그 후에는 그런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게 고통스러울지언정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상품이 기존에 좀 잘못 가입돼 있으신 거죠. 그럼 고객들은 저한테 그래요. 3년 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지를 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고객님, 이 상품은 앞으로 15년 더 내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15년 내신다고 했을 때 그 기회비용과 또는 그 15년 내신다 치더라도 이 상품이 고객님한테 제대로 된 보장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한 이게 훨씬 더, 저 기회 비용으로서 낫지 않을까. 딱 비교해드리면 고객님들 그러면서 되게 그 과거의 자신이 유지했던 상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세요.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매몰 비용. 일단 그 가지고 있는 상품이 좋든 나쁘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는 하나의 행동 심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정리책 읽었어요. 1년 만에 읽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그전에 업그레이드된 냉장고, 그래서 냉장고도 저는 지금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단 정리도 한번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 제 삶을 정리하고 비움하고, 그래서 미니멀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조금 더 라이트한 삶을 살면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시고, 또 하루가 시작하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건 이 사이클은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를 좀 돌아봤을 때 주변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자기 전에 머리카락 한번 줍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한번 비운다거나 아니면 물티슈로 주변을 한번 닦는다거나 이렇게 행동을 해보심으로써 그 가벼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였고요. 여러분 이 마이크 너무 귀엽죠? 그래서 지금 들고 하는데 이 조그마한 거 왜 이렇게 무겁죠? 제가 이렇게 손을 많이 힘을 줬나?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장비로 찾아뵐 텐데 이거 좀 귀여워서 당분간 사용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